현실이 어떤 허구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이 시대에 과거의 목소리들이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바 반가의 목소리다. 그녀는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자로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듯한 신비로운 예언들로 언급되고 있다. 그녀의 경고는 항상 명확하진 않았지만 상징적인 힘을 담고 있어 사건들이 전개될 때 비로소 이해된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녀의 잊혀진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하다. 수십 년간 그녀의 환상에 대해 기록되고 해석된 수백 개의 내용 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은유로 여겨졌던 문구가 있다. 침묵과 번개의 땅에서 단단한 옷을 입은 사내가 쓰러질 것이다. 그의 지위는 스스로의 칼날에 의해 끊기고 북쪽의 눈은 남쪽의 혼란을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 선택된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 문장은 1980년대 그녀의 제자들 중 일부가 바바 반객에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너무도 난해해서 오랫동안 해석되지 못했다. 군복을 입은 군사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최근의 사건들은 이 예언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다. 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과 그에 이은 구속은 단순한 정치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 어쩌면 오래 잊혀진 예언과 연결된 일의 서막이었다. 아시아 동부에서 안정과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지금 1950년대 이후 최대의 격변기를 겪고 있다. 몇 달 만에 견고하던 민주주의가 사회적 긴장, 극심한 분열, 불확실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권력 남용으로 탄핵된 대통령, 분열된 국민, 거리의 시위,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러시아의 의심스러운 지원 속에 커져가는 외부의 불안. 이 와중에 정치인이 아닌 영적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인물의 등장에 대한 소문도 퍼지고 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을 연구해온 이들은 그녀가 생애 말기에 북과 남의 형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한반도의 분단을 뜻한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이 전쟁이 선전포고된 전면전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권력 싸움, 배신, 지도자들 간의 조작으로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맨발로 걷는 자들 사이에서 반도의 해지는 쪽에서 태어나는 지혜의 오래된 영혼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시적 표현은 정치적 도덕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인도자, 일종의 구원자이자 영적 사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말들은 한국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카리스마적이고 예기치 않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점점 커지는 추측과 맞물린다. 어떤 이들은 젊은 승려를, 어떤 이들은 시민 개혁가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미 미디어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바바 방아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징으로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징 속에 그녀 예언의 힘이 있다. 그 메시지는 때가 되어야만 드러난다. 그리고 그때가 왔다. 서울의 정치 붕괴, 윤 대통령의 몰락, 고조되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묘사한 예언 속 이미지들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 방아는 지나친 자부심이 있는 곳에는 안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과 멀어진 지도자, 공포와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는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무너질 운명이라 말했다. 그녀는 또한 용과 곰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부 현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상징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간의 은밀한 동맹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삼각 구도이다. 그리고 바바 반기에 따르면 까마귀가 하늘 높이에서 울부짖을 때 아시아의 바람이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판도에 대한 은유일까? 대한민국, 강인하고 근면하며 깊은 애국심을 지닌 민족의 땅은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단순한 정치 위기가 아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옛것과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것 사이의 분리, 즉 정화의 시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남용으로 파면되어 구속되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불가리아 예언자의 환시를 아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예언의 시작에 불과했다. 바바 방아는 명확히 말했다.
남쪽의 지도자는 불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그의 자만이 그를 배신할 것이며 국민은 달을 향한 파도처럼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평화롭지만 강한 영혼을 지닌 국민,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국민이 용기를 모아 국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른 예언에서 방한은 경고했다. 언젠가 아시아의 지휘권이 두려움으로 오염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북쪽은 곰과 용과 함께 춤을 출 것이다. 정의로운 이들은 침묵할 것이며 신호를 기다릴 것이다. 오늘날 그 신호가 우리 눈앞에서 맥동치고 있다. 북한은 군사 실험을 강화하고 미사일을 바다로 발사하며 침묵 속에서 위협과 조작을 이어간다. 러시아, 곰과 중국, 용은 점점 더 한반도를 둘러싸는 원을 그려가고 있는 듯하다.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존엄성을 지키고 있다. 국민들은 힘이 아닌 진실을 믿으며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다. 방한은 말했다. 남쪽은 시험받을 것이다. 유혹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빛은 너무도 순수하여 북쪽의 바람조차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는다. 구원자, 전통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땅의 힘에 의해 선택된 자, 조상의 속삭임을 들으며 다시 국민을 일으킬 인물이다. 지금 시골 들판과 잊힌 마을들에서는 소문이 피어나고 있다. 어떤 젊은 승려가 소박한 이들 사이를 걷고 있으며 위로와 지혜,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며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가 반가가 묘사한 맨발의 영혼일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거짓 왕이 무너질 때 왕좌를 구하지 않는 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자들의 눈이 그를 알아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순간에 있다. 기존 권력이 무너진 시간, 국민이 안을 바라보기 시작한 시간, 애국심은 단지 깃발에 있지 않다. 그것은 거짓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든 한국인의 영혼 속에 살아있다. 바바 방한은 경고했다. 남쪽의 민족은 비록 포위되더라도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검은 까마귀가 곰과 나란히 날아갈 때 동방의 하늘은 잠시 닫힐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태양이 뜰 때 산들 사이에서 별 하나가 태어날 것이다. 이 이미지는 학자들에 의해 북한과 러시아의 결합, 그리고 한국에서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깊이 있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속에서 탄생하는 별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다. 정부의 몰락, 드러난 수치, 국민의 저항, 북에서의 조용한 위협, 어두운 동맹의 형성. 그 한가운데서도 한국은 여전히 굳건하다. 바바 방한은 이렇게 말했다. 바람은 바위가 단단한 곳에서 더 세게 분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은 바위와 같다. 수세기의 투쟁과 지혜, 그리고 명예로 단련된 바위다. 권력의 이면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한은 또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눈은 한반도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예전의 지배자들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세상은 주목하고 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다. 그녀는 권력의 손이 아닌 고통의 손을 통해 올 것이라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지도자가 왕관을 쓰지 않을 것이며 그의 영혼의 순수함으로 인해 인정받을 것이라 했다. 바바 방한은 생의 마지막 날들에 수수께끼 같은 문장들을 남겼고 그 말들은 지금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별은 상처 입은 산들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검을 들지 않을 것이나 진실을 품을 것이다. 그의 말은 메마른 돌들 사이를 흐르는 강물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예언을 해석하는 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 중 하나이며 많은 이들이 이것이 바로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 믿는다. 분단의 아픔으로 빚어진 나라지만 결코 정신을 잃지 않은 나라, 부패와 외부, 위협 앞에서도 굳게 당열한 국민. 방한은 항상 한국인에 대해 경외의 말을 남겼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늙은이를 존경하고 옛 무덤에 꽃을 심는 민족은 밤이 길어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밤은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가 경고했듯 가장 어두운 밤에 진정한 빛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몰락과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되자
많은 이들의 시선이 나라의 잊힌 구석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첫 번째 이야기들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외모의 젊은 승려가 노인들, 치유자들, 심지어 조용한 정치인들에 의해 찾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명성이 아닌 그가 전하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의 느낌 때문이었다. 어떤 이는 그의 말이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꿈에서 날짜를 보고 그 꿈이 세계의 사건들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는 꼭 맞는 순간에 나타났어요 라고 강원도 내륙에서 그를 본 한 노파는 말했다.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수학의 시간이 왔고 늙은 왕은 백성의 마음을 듣지 않아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증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뭔가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의 기운. 바바방아는 말했다. 세상은 금을 좇겠지만 결국은 바위 사이를 걷고 바람을 듣고 동물과 이야기하는 자에 의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은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징조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전환을 넘어서 있다. 그것은 바바방가가 말한 영적 회귀의 지점이다. 그녀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무력이나 투표가 아니라 진실의 부재로 인해 무너질 것이며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의식이 나타날 것이라 했다. 강요되지 않고 선택되는 의식, 힘이 아닌 진동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조용한 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의 피가 수치의 땅을 적실 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목소리는 민중 속에서 올 것이며 흙냄새를 지니고 내일을 본 눈을 가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이미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공식적인 연설이 아닌 조용한 만남 속에서 기도하고 대화하며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동시에 국제 정세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마치 때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방아는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의 마지막 빛은 침묵이 견디는 곳에서 빛날 것이다. 눈물로 조국을 사랑하고 손으로 땅을 어루만지는 그곳에서. 그곳은 바로 한국이다. 그녀는 또한 역풍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너무나 거대한 변화여서 지금 위협하는 자들조차 물러서야 할 만큼. 그녀는 말했다. 의로운 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책임을 질 때 용은 잠에 들고 곰은 거울 속에서 익사하며 까마귀는 홀로 날다 목소리를 잃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균형의 상징이다. 힘이 야망이 아닌 마음을 지닌 이에게 돌아가는 세계. 그러나 방아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그녀는 세 가지 시련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붕괴, 진실의 왜곡, 그리고 북에서 오는 위협이 만든 공포. 이 세 가지 사건이 깨어남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오직 신념, 조국에 대한 사랑, 조상들과의 연결을 유지한 이들만이 명확히 보게 될 것이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온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땅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에 들릴 것이다. 바바방아그라에서 이 긴장과 기대의 순간에 한국 국민은 절망 앞에 무릎 꿇어선 안 된다. 오히려 늘 그래왔듯 서로를 지키고 견디며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반가가 말했듯 조상을 기리는 민족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다. 지금 역사는 예언의 색으로 쓰이고 있다. 만약 이 징조들이 맞다면, 바바방가의 말이 진정한 열쇠라면 우리는 지금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려는 찰나에 있다. 전쟁이 아닌 깨어남, 아시아의 운명이 다시 정렬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다. 바람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아닌 희망을 지탱하는 바위로서. 생의 마지막 날들에 방아는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는 안에서 피 흘릴 것이고 세상은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고한 피에서 아무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새 뿌리가 자랄 것이다. 그녀는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 마치 초자연적으로 들어맞는다. 윤석열의 몰락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오만, 거리감에 기반한 체계의 실패를 상징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간이 예고되었다. 동시에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에 대한 점점 뚜렷해지는 소문들이
어둠의 전장을 그려내고 있다. 강대국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무대. 그러나 바바 방아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예견한 바 있다. 그녀는 말했다. 용과 곰, 그리고 까마귀는 어둠 속에서 만날 것이다. 그들은 말없이 말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발자국은 연기의 흔적을 남기며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은 그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은 무대이자 주인공이 된다.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바바 방아는 한반도에서 단지 남북 간의 정치적 분열 이상을 보았다. 그녀는 그 땅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영적 경계선을 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전쟁으로 나뉜 나라는 영혼으로 하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칼보다 크게 외칠 때 온 세상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 외침이 아닌 조용한 몸짓으로, 충돌이 아닌 도덕적 선택으로, 명예와 가족에 대한 충성, 역사에 대한 존중으로 알려진 한국인은 여전히 굳건하다. 불안정함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바바 방아는 이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길 떠나기 전 부모의 손을 입맞추는 민족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땅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걷는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운명의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구름처럼 드리워 있지만 반가의 잊힌 예언에 따르면 한국을 위협하는 전쟁은 단지 전차와 총알의 전쟁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 빛과 조작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전쟁은 내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시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로운 곳에선 시간이 패배할 것이다. 이 문장은 한때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은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정보가 무기로 사용되고 공포가 통제 수단이 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이러한 지배에 저항하고 있다. 전통과 세대를 넘어 전해진 가치에 연결된 그들의 정체성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바바 방아는 말했다. 혼란이 궁전에서 지배할 때 전령은 강가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왕좌를 차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 온다. 이 구절은 한국의 새 시대가 정당이 아닌 원칙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깃발을 든 자가 아닌 목적을 지닌 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인물, 이른바 산에 선택된 자가 이미 민중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이미 다가올 것을 본 자의 힘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을 구세주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긴 겨울 속의 따뜻한 바람과 같을 것이다. 방아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목소리로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알려질 것이다. 얼굴이 아니라 떠난 뒤 남는 평화로 기억될 것이다. 방아는 또 이렇게 경고했다. 갈라졌던 땅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정의는 약속으로 입을 가득 채우고 거짓을 말한 자들에게 벼락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이것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예언이라고 믿고 있다. 역사적 갈등으로 분단된 나라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결속된 민족, 바로 그들의 영혼으로 말이다. 외부의 거센 압력 속에서도 조상과 문화, 그리고 진실을 향한 마음을 결코 놓지 않은 민족. 2025년, 이 예언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 전례 없는 정치 위기, 북에서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열강들의 보이지 않는 포위. 이 모든 것이 바바 반객에는 필연적인 순환의 일부였다. 그녀는 말했다. 불 속에서 시험받는 민족은 금으로 단련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금만이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폭풍을 마주하며 공격적이지 않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조용한 힘을 지닌 민족. 한국은 단순한 현대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조상의 기억이 깃든 땅이며 산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고 의식 하나하나가 수백 년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명예가 어떤 연설보다 귀중한 곳이다.
바바 방아는 그녀의 수많은 환시 속에서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 동방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운명의 바람과 국민의 품격, 순수한 마음의 빛에 의해 선택될 것이라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중국이나 일본을 의미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이 한국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무기로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가 탄생했다. 바로 깨어남이다. 바바 방아는 우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운명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 운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느꼈다면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라. 이 징조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정말 수십 년 전 이미 쓰여진 운명을 살고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라. 깨어나야 할 누군가에게. 왜냐하면 예언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